나이가 들수록 가장 눈에 띄게 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에 차오르는 내장 지방입니다. 체중은 비슷한데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이유, 그게 바로 내장 지방 때문이죠. 내장 지방은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게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은 대부분 이 내장 지방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정작 무엇을 먹어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검은 콩은 바로 이 내장 지방과 싸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검은 콩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연구 논문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자연 보약입니다. 미국 미주리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검은 콩을 12주간 섭취한 실험쥐가 내장 지방이 평균 35%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내장 속에 쌓인 지방을 직접 줄여준다는 의미죠. 검은 콩 속에는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지방세포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해 갱년기 이후 지방이 급격히 쌓이는 걸 방지해줍니다. 또한 검은 콩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즉, 한 끼에 검은 콩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 내장 지방 감량, 장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검은 콩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새벽마다 공원을 걷는 박 여사님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체중은 예전 그대로인데 유독 아랫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피하 지방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에요. 그 말에 박 여사님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심장도 괜찮고 당뇨도 없다 들었는데 이 내장 지방이라는 게 웬일이람. 그때 지인에게서 귀리를 추천받았습니다. 곡물인데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탁월하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던 거죠. 귀리는 언뜻 보면 밋밋한 곡물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보물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요. 이 젤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주고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박 여사님도 반신반의했지만 하루 한 끼만 귀리를 넣어 밥을 지어 먹기로 결심했어요. 검은 콩과 함께 말이죠. 두 재료를 반반씩 넣고 씹으면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이게 또 은근 중독됩니다. 속도 든든하고 군것질 생각도 덜 나고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진 겁니다.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허리 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병원에서도 내장 지방 수치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날 이후로 귀리를 끊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몸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귀리밥 한 그릇을 먹으며 말합니다. 약보다 낫다. 이게 진짜 내 몸에 맞는 음식이야. 이응재 어르신은 올해로 72이 되셨습니다. 퇴직한 지는 오래지만 아직도 새벽이면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을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옛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혼자 있는 시간도 조용히 정리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걷고 나면 종아리가 묵직하게 붓는 느낌이 들고 속이 늘 더부룩하며 무엇보다 허리띠를 하나 더 풀어야 할 만큼 배가 불룩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체중계 숫자는 그리 많이 늘지 않았는데 배만 따로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 거울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며 조심스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 내장 지방 수치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당장은 큰 병은 없지만 이대로 두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멀쩡한데 안 보이는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느낌이 무섭게 다가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여셨는데 마침 아내가 전날 사온 토마토가 눈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토마토 속 리코펜이 지방을 줄여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침 식탁에 토마토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으로 먹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맛도 부드럽고 속도 덜 쓰리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셨습니다. 아내가 삶아둔 검은 콩을 함께 넣은 것입니다. 검은 콩은 오래전부터 드셔오던 식품이라 익숙했고 식감도 토마토와 어울려서 부담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검은콩 토마토 볶음은 생각보다 훨씬 맛있고 포만감도 있었고 자연스럽게 아침밥 대용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이 식습관이었지만 2주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개운해졌고 몸이 전보다 가볍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깜짝 놀랐던 건 예전에 입던 면바지가 다시 맞기 시작한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허리가 줄어든 것도 신기했지만 몸이 스스로 정화되는 듯한 기분에 그저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외모에도 나타났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요즘 얼굴이 한결 환해지셨네요. 혹시 다이어트 하세요? 이런 말을 건넬 때마다 웃으셨지만 속으로는 흐뭇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장 지방도 줄고 피부톤도 좋아지고 활력까지 생기니 이보다 좋은 약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먹고 무리하지 않게 몸을 움직이고 식탁 위의 재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서 서서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은 콩은 몸의 기본을 다져주었고 토마토는 속에 불필요한 기름을 씻어내듯 정화시켜 주었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날도 토마토를 볶으며 손주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주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요즘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피부도 반짝반짝하시고. 그 말을 들은 이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없어도 되더구나. 이렇게 자연에서 온 음식이 내 몸을 살려주고 있어. 그 순간 그는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속을 맑게 비워주는 건 다이어트 약도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검은 콩과 토마토 같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조금은 체구가 작고 말수가 적었던 오순례. 여사님은 동네 반찬 모임에서 늘 조용히 김치를 나르고 무생채를 담는 분이었다.
별다른 병도 없고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자주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겉으로 보기엔 마른 체형인데 병원에서는 내장 지방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넘는다고 했다. 체중은 정상이지만 내장 깊숙한 곳에 기름이 끼어 심장과 장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겁이 나셨다고 한다. 다이어트를 하자니 근육이 빠질까 걱정이고 식사를 줄이면 기운이 없어져서 일상도 불편해진다며 고민을 이어가셨다. 그러던 중 아들이 보내준 건강 관련 잡지에서 브로콜리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고 했다. 브로콜리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지방세포를 분해하고 염증을 낮추는 데 탁월하다는 내용을 접하고 관심이 생기셨다. 더욱이 브로콜리는 열량이 낮은 데 비해 포만감이 뛰어나고 체내의 독소까지 청소해준다는 말에 꼭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으셨다고 한다. 처음에는 데쳐서 샐러드처럼 드셨지만 금방 물려버렸다. 그래서 방법을 조금 바꿔 검은 콩을 곁들여 볶아 먹는 식단을 시도하게 되셨다.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썬 뒤 살짝 찌고 삶아둔 검은 콩과 함께 들기름에 볶아낸다. 거기에 마늘 한쪽을 편으로 썰어 넣으면 향이 더 살아난다. 소금은 거의 쓰지 않고 깨소금만 톡톡 뿌려내면 한 그릇으로도 든든한 반찬이 완성된다. 처음엔 간이 약해 싱겁게 느껴졌지만 두세 번 먹다 보니 속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고 소화가 잘 된다는 점이었다.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무거운 배와 둔한 속을 부여잡았는데 브로콜리와 검은 콩을 식단에 올리고 나선 변비도 사라지고 가스도 차지 않아 하루가 한결 부드럽게 흘렀다고 한다. 한 달쯤 지나자 거울 속 얼굴선이 달라졌다고 느끼셨다. 이전보다 얼굴이 붓지 않고 눈밑이 맑아졌다고 말했다. 동네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 놀란 얼굴로 물었다고 한다. 뭔가 드세요? 요즘 얼굴이 촉촉해졌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오순례 여사님은 자신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실감하셨다고 했다. 무엇보다 기쁜 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고 단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몸이 스스로 편안한 음식을 원하게 된다는 것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다고 했다. 검은 콩으로 시작한 변화가 브로콜리를 만나면서 더욱 안정되고 깊어졌다고 하셨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몸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하셨다. 하루 한 접시, 브로콜리와 검은 콩을 담은 그릇이 이제는 여사님의 하루를 여는 건강식이 되어 있었다.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한 숟가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셨다고 한다. 이정선 여사님은 늘 바쁘게 살아오셨다. 젊을 땐 아이들 키우느라, 중년엔 남편 병간호에, 지금은 혼자서 삼시세끼를 챙기는 일상이 가장 큰일이라고 하셨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보다 둔해지고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살이 늘고 배가 점점 앞으로 불러오는 걸 보며 혹시 내장 지방이라는 걸 나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셨다고 한다. 아침마다 밥을 챙겨 먹는 게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위도 더부룩하고 낮잠이 자꾸 길어지는 걸 보면 분명 어딘가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끼셨다고 했다. 그러다 이웃방 여사님이 내어준 노란빛의 따뜻한 음료 한 잔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다. 이게 뭐냐고 묻자 박 여사님은 검은 콩 두유라고 하셨다.
시중에서 파는 두유가 아니라 집에서 불린 검은 콩을 직접 갈아 만든 두유라고 설명해 주셨다고 한다. 하루는 그 두유 한 잔을 마시고 아침 산책을 나섰는데 배가 불러 과자 생각도 나지 않고 속도 참 편안했다고 하셨다. 그날 이후 정선 여사님은 직접 검은 콩을 사서 물에 하룻밤 불리고 믹서기에 물과 함께 곱게 갈아 끓여서 간단하게 자신만의 두유를 만들기 시작하셨다. 특별한 조미 없이 진하게 우러난 고소한 맛에 점점 익숙해지셨다고 한다. 아침 식탁에는 이제 따뜻한 검은 콩 두유 한 잔과 과일 몇 조각 혹은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다. 그 덕분에 위장이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무거웠던 배가 점차 가라앉는 게 몸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두유 속에는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검은 콩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다. 게다가 두유는 위를 자극하지 않아 식전에 마셔도 부담이 없고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느낌 덕분에 하루가 한결 부드럽게 흘러간다고 하셨다. 한 달 정도 두유를 매일 아침 챙겨 마신 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다고 한다. 의사 선생님은 놀란 얼굴로 내장 지방 수치가 많이 줄었다고 알려주었다. 이전에는 수치만 봐도 체중을 줄이자고 권하던 분이 이번에는 잘하고 있으니 계속 그 식단을 유지하시라며 칭찬을 해주셨다고 하셨다. 정선 여사님은 이제 검은 콩 두유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아늑하고 고마운 시간이라고 했다. 혼자여도 조용한 아침에 한 잔의 따뜻한 두유를 천천히 마시는 그 순간 자신이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어서라고 하셨다. 음식이 몸을 고치고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여사님은 매일 그 말을 되새기며 잔을 든다고 하셨다. 검은 콩 한 줌, 물 한 컵, 그리고 진심 한 스푼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셨다고 했다. 김영길 어르신은 젊은 시절 직장 회식 자리를 즐기셨고 은퇴 후에도 맛집 찾아다니는 취미를 놓지 않으셨다. 지금도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으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시원한 국물에 밥 한 그릇이 빠지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복부 불편감이 찾아왔고 식후에 배가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에 병원을 찾게 되셨다. 의사는 내장 지방 수치가 높고 간 수치도 함께 올라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 말에 김 어르신은 그제야 평소 식습관이 얼마나 무거운 기름과 염분에 익숙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셨다고 한다.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단부터 바꾸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하셨다. 그 즈음 딸이 집에 놀러 오며 장을 봐오셨는데 낯선 과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진한 초록빛 껍질의 단단한 모양새. 속을 가르면 꾸덕한 버터처럼 부드러운 과육이 드러나는 식재료였다. 바로 아보카도였다. 딸이 설명해 주기를 아보카도는 기름진 과일이지만 몸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오히려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그 말에 김 어르신은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아보카도를 조금씩 드셔보기 시작하셨다. 문제는 맛이었다. 처음엔 익숙지 않은 식감과 기름진 느낌이 낯설었다고 하셨다. 하지만 어느 날 삶은 검은 콩과 잘게 썬 아보카도, 다진 양파와 토마토를 넣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샐러드처럼 버무려 봤더니 뜻밖의 조화가 나왔다고 한다. 입안에서 고소함과 상큼함이 어우러지고 식사 대신 한 접시를 비워도 전혀 허전하지 않았다며 웃으셨다.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신 지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탄수화물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속이 편해지자 마음도 가벼워졌고 평소보다 한결 활동이 수월해졌다고 하셨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기름을 줄였는데도 피부가 메말라지지 않고 오히려 탄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 이유는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 덕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셨다. 한 달이 지나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내장 지방 수치가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결과를 받고는 스스로도 깜짝 놀라셨다고 한다. 평생 기름진 음식은 다 피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름도 잘 고르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체감하셨다고 하셨다. 이제 김영길 어르신의 식탁에는 아보카도가 자주 올라온다. 아침에 구운 토스트에 얇게 썬 아보카도를 올리고 삶은 검은 콩을 몇 알 더해 든든하게 시작하신다고 한다. 식단을 바꿨을 뿐인데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활력이 돌았다고 말하신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지만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 요즘 부쩍 느끼고 계신다고 하셨다. 박춘자 여사님은 평생 밥상에서 김치를 떼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커다란 항아리에 담가 두셨고 결혼해서는 시어머니에게 김장 철마다 배워 손수 담갔다. 아들이 도시로 떠나고 혼자 사는 지금도 작은 김치통 하나는 늘 냉장고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속이 예민해졌고 김치의 매운맛이나 짠맛이 부담스러워져 자연스레 손이 덜 가게 되었다고 한다. 대신 시판 반찬을 사 먹는 일이 늘어나고 밥맛이 떨어지자 식사를 대충 때우는 날도 많아졌다고 하셨다. 그러던 중 아랫집 이웃이 가져온 작은 유리병 하나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했다. 거기엔 직접 담갔다는 백김치가 담겨 있었고 그 옆에 삶은 검은 콩 몇 알도 함께 곁들여져 있었다. 처음엔 이상한 조합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입에 넣어보니 아삭한 김치와 고소한 콩이 어울려 생각보다 훨씬 맛있고 편안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은 김치를 다시 보기 시작하셨다. 자극적이지 않게 담근 백김치나 열무김치에 삶은 검은 콩을 넣어 식사 대용으로 드셨고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속이 든든했다고 하셨다. 무엇보다 매일 먹을수록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었다며 놀라워하셨다. 알고 보니 김치는 단순한 발효 반찬이 아니라 유산균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음식이었다. 이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노폐물 배출과 함께 내장 지방 축적을 막는 역할까지 해주는 똑똑한 식재료였다. 여기에 검은 콩이 더해지자 장이 정돈되고 몸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셨다. 배에 가스가 차던 불편함이 줄었고 복부가 단단하게 부어있던 느낌도 서서히 사라져갔다고 하셨다. 식사를 줄이지도 않았는데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다.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의사 선생님이 내장 지방 수치가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장 기능도 매우 좋아졌다고 알려주었다. 이전에는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늘 소화제나 유산균제를 챙기곤 했는데 이제는 김치와 검은 콩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박 여사님은 말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먹었던 김치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줄은 몰랐다고. 몸에 좋은 건 멀리 있지 않았고 바로 내 식탁 위에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고 하셨다. 이제 그녀의 밥상에는
늘 작은 콩 접시 하나와 김치 그릇이 함께 놓인다. 비싸고 복잡한 요리가 없어도 단순한 두 가지가 매일의 몸을 다듬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다. 건강은 평범한 재료들이 모여 만든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김치 한 젓가락이 알려주었다고 하셨다. 정기철 어르신은 새벽 오시면 눈을 뜨는 분이다. 은퇴하고 난 뒤부터는 시계보다 먼저 깨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고, 하루의 첫 시간은 늘 커튼을 걷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시작하셨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는 그런 아침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눈은 떠졌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잠이 덜 깬 채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날이 늘어났다고 하셨다. 그런 날이면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고, 점심때 폭식하거나 졸음이 쏟아졌다. 저녁엔 반대로 입맛이 떨어졌고, 밤마다 속이 답답해져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곤 했다고 하셨다. 하루가 엉망이 되면서 기분도 가라앉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다며 그때를 떠올리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삶은 검은 콩을 작은 통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밥을 안 먹더라도 이건 꼭 한 숟갈 먹고 나가시라며 권했다고 하셨다. 무심코 집어먹은 콩 몇 알 별맛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속이 덜 텁텁하게 느껴졌다고 하셨다. 그 뒤로 매일 아침 검은 콩 몇 알과 가벼운 음식 하나를 챙겨 먹는 루틴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작은 습관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아침에 눈이 더 가볍게 떠졌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으니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다. 점심때는 폭식하지 않게 되었고 저녁엔 식욕이 깔끔하게 조절됐다. 무엇보다 밤에 소화가 잘 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다음 날 아침이 다시 상쾌해졌다고 하셨다. 기철 어르신은 검은 콩이 몸에 특별한 약을 준다기보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준다고 느끼셨다. 그리고 그 균형이 하루의 리듬을 되살리고 기분을 안정시키고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물었다고 한다. 몸에 무슨 좋은 약이라도 드시느냐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이다. 그때 기철 어르신은 작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특별한 약은 없고 그냥 아침마다 콩 몇 알 씹고 식탁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된 것뿐이라고. 그게 반복되니 몸도 알겠다는 듯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건강은 대단한 결심이나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사소한 것을 꾸준히 반복했을 때 비로소 손에 잡힌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사소한 시작에 늘 검은 콩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도 아침이면 습관처럼 검은 콩을 손에 집어들고 여전히 하루의 첫 시간을 천천히 여는 어르신의 모습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